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전 다시 할 참.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안녕하세요. 톡토크는 제이네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그냥 자. 있던 걸로 거기 안 돼요. 나오는 장면만 안 자르고 돼요. 모자이크. 엄마 왜 그래요? 나 다시 하연이가 할 말을 자신 하고 없어요. 있는데 너가 말을 했다고 둘이 말이 같이 합쳐졌어. 그래서 네.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막 달면은 다 보여요. 다시 하자. 아까 그 말이 되게 아름다웠어? 아니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자. 응.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는 제이네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아마 한 20년 전에 산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굉장히 제가 애장하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 딸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었고 그 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이네어를 읽었을 때 제가 꼭 제이네어인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이네어가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그쪽이었나요? 그 삼촌이랑 썸이 있었잖아요. 오빠랑. 무슨 오빠가 삼촌이랑- 목회자. 네, 네. 네, 썸이 있었죠. 그거 네. 말고 고문의 자식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고문의 자식들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외갓집 쪽 자식들이었어요. 전 사실 제이네어를 그렇게 안 재밌게 봤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이네어가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어찌어찌 해서 그 외숙모의 그 기숙사장 목사님한테 인계를 하면서 제이네어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굉장히 악평을 늘어놓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은 어렸을 때 부모가 또는 보호자가 저 자신에 대한 혹평 또는 악담, 험담 이런 거를 타인한테 말했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충격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이네어에서 저는 사실 그거 볼 때까지만 해도 크게 공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읽은 다음에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다시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타인 앞에서 네. 본인의 흉을 봐서 네. 본인이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 네, 그리고 저의 말보다 엄마의 말이 더 권위가 있죠. 왜냐면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보호자가 아이한테 나쁜 말을 할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담을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를 완전히 똥 멍청이로 봤을 것이다. 이런 식의 불안감과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던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기숙학교에서 이제 졸업해서 나오고 저는 기숙학교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데 왜 그 부분은 스킵을 하시나요? 그래요? 그럼 기숙학교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이사장이 제이네어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고 면박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네어는 다른 친구들과 성공적인 유대 관계, 친구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금까지 고문의 집밖에 없었던 좁은 인간관계에서 한번 확장을 해갑니다. 확장을 해가면서 또 거기 안에서 어른으로서 성장을 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절친했던 친구인 몇 살 위의 언니 이름을 모르겠는데 같은 침대에서 네네. 아무튼 그 같은 언니를 반에서. 만나고 그 언니를 진정으로 존경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롤모델 상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언니를 되게 그 언니와 교장 선생님과 존경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면서 유대감을 쌓는 그 장면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언니가 비극적으로 폐결핵으로 죽는데 그 전날에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배웅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서 기숙사 장면들을 좋아했습니다. 이 책을 언제 읽었죠?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읽으면서 어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언니와 제이네어, 떠나보내는 제이네어를 봤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두려움이요? 아니요, 그냥 언니가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슬프긴 했는데 충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사전에 합의 없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 사실 네. 초등학교 아팠잖아요. 네. 아팠을 때 그때가 약간 그런 정도 난이도에 있는 병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종양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의연해가지고 놀랬거든요. 나는 막 울고 있는데 안 그러던데? 사실 저는 그 정도의 현실 감각이 그리고 종양
그냥 저는 끽해봤자 눈 한 짝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눈이 아팠습니다. 네. 목숨을 위협당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종양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었다. 그것도 있고 그냥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네. 그리고 저는 왠지 잘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뭔가 힘든 일이 안 올 것이다라는 근자감이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엄청 치명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의연했던 우리 딸을 보고 되게 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약간 그냥, 그 지식의 한계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냥 애여서. 애여서. 네. 자, 이제 진짜 엄마가 좋아하는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체스터를 만났잖아요. 기숙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정교사로 갔잖아요. 네. 그때 로체스터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로체스터를 만났을 때 그냥 학부모를 만났구나. 근데 좀 불쾌하고 늙고 못생긴 학부모. 그리고 불쾌한 말을 하고 그런 학부모. 나는 로체스터를 봤을 때 제이네어가 이제 팔자가 피겠구나. 네. 잘 살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엄마 저는요 어떻게 네.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맨스 소설에 대한 그런 정보도 얼마 없었고 뭔가 클리셰적으로 이때 나타나면 남자 주인공이다 이런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냥 말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학부모다 하면 그냥 학부모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저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생님, 내 안에서 선생님은 되게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좀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기숙학교에서 제이네어가 선생님으로 일을 몇 년 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한 걸로 알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라는 괜찮은 직업을 버리고 갑자기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이 살짝 이해가 안 갔죠. 지금은 이해됩니다. 그 당시에는 좀 갇혀 지냈고 이러니까 지금처럼 사회를 접할 방법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사회를 경험해 보고 싶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기숙학교의 그 선생은 지금의 선생처럼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닐 수 있겠다. 이걸 인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걸 포기하고 나선 게 보자 저 음울한 늙은이와 함께하는 음흉한 아니 음울한 그건 또 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울하고 음침하고 이거 몰랐네. 네 그런 늙은이와 가정 그 한여장 부인 그 사람 한 명과 명랑하긴 하지만 좀 명랑한 꼬맹이는 괜찮아요. 근데 양녀. 네 근데 그리고 제이네어가 굉장한 자국 우월주의자거든요. 그 애의 프랑스적인 못된 기질을 영국적인 뭐로 대체한다 뭐 그런 묘사가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프랑스인을 혐오할 거면 왜 프랑스 아이를 맡았을까? 로체스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이네어가 일단 프랑스 애예요 이랬을 때 저랑은 좀 안 맞겠네요. 저 프랑스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그들 인간관계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그 밖에 다른 인원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넓은 사회를 경험한다라고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축소된 걸로 보였거든요. 늙은이와 한여장과 어린아이와 자기가 인종차별하는 나라의 어린아이. 왜 저런 길을 가지? 지금 근데 그 말하는 게 초등학교 때 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읽었었던 나의 느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빼고 지금은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지금의 느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인상은 오래 가기 때문에 전 여전히 로체스터가 그 아이의 선생님한테 찝쩍거리는 음흉한 학부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근데 로체스터가 제이네어를 처음에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책에서 읽었던 로체스터의 이미지와 영화 봤죠, 제이네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냐면 저는 제이네어 책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서. 뭐야? 굳이 그건 봤습니다. 방구석 1열로 요약된 버전은 봤는데 사실 그건 영화를 봤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니까 배우 얼굴은 알아요, 대충.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책에서 봤던 로체스터의 이미지와 영화에서 봤던 로체스터의 이미지가 혹시 같았나요, 달랐나요?
그 정도로 로체스터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아, 띠로리. 네. 전 로체스터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네. 진짜 재밌었던 게 네.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는데 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네. 이 제인 아니, 에어를 보고 있었네요. 저한테는 로체스터가 주는 그 로맨틱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남자 주인공으로서 남주가 가져야 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나는 로체스터하고 제인 에어가 새벽녘에 해가 졌을 때 이렇게 네. 과수원에서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네. 어떤 사랑 고백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었고 네. 속으로는 제인 에어가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인 네. 에어가 승낙했으면 좋겠다. 빨리 둘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응. 그 아저씨가 자기의 뭐 피앙새인가 뭐 응. 결혼할 사람인가 있었어요. 그런 그 응. 아가씨를 한 명 데려오고 다른 응. 친구들도 다 데려와 놓고 응. 갑자기 나가서 어. 모파로 분장을 한 다음에 맞아. 손금을 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전 그 장면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자기가 그럴 거면 쟤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집에 왜 데려왔으며 뭐 사회생활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인 에어가 좋다 그러면 좋다 이러면 되지, 왜 음흉하게 자기 아닌 척 하면서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속내를 떠보고 그냥 나빴네. 네. 나쁜 아저씨네. 네. 엄마,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젊었을 때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가명으로 뭐 민지 이런 사람인 척하고 엄마의 친구 민지인 척하고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엄마 되게 음침하고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네, 불쾌하고 뭐지 쟤는? 그런 느낌으로. 네. 나하고 좀 안 맞네. 그런데 이제 제인 에어가 네.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잖아요. 나를 잡았어요. 네. 나를 잡았는데 그 집 옥상에 괴물이 있었죠. 괴물이 아니죠. 그냥 미친 전 부인인데 그걸 괴물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 그냥 자기 부인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가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부인을 가둔 거죠. 전 부인도 아니죠. 사실 이혼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래놓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거는 내 부인이 아니다, 저거는 괴물이다, 괴물을 가두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네. 그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장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평화로운 삶까지는 물론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체스터의 선택이 네. 아니 저 가둘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괴물이다 이런다거나 부인이 있는 걸 숨기고 제인한테 접근을 하고 심지어 그 파티에 집에 데려온 아가씨와 친구들, 그 사람들도 아무도 그 전부인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이거는 전부인의 오빠가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죠. 사실은 그는 유부남이다 막 이렇게 뭐 책 속에서는 되게 악역인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족이었으면 당연히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동생이 아무리 결격 사유가 있거니와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총각인 척 위장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려고 그래? 지참금 다 받아놓고?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출발 자체가 네. 그녀에 대한 이해 없이 네.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할 때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지.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뭐 이런 문제, 트러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 그 부잣집 딸을 소개를 받고 부잣집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배려, 뭐 이런 연민 이런 거는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을 노려서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느껴야 되죠? 나 이거 되게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그래? 저는 이게 되게 불쾌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건 딱 기숙사 파트, 뭐 아름다운 우정 그 파트밖에 없고 뒤에 있는 로맨스는 정말 어떻게 재능 있는 여잔가? 재능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재능 있는 여자를 늙은이가 찝쩍거려서 사기 결혼을 했다가 걸린 다음에 나중에 모든 걸 잃고 뭐 파멸의 경제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제인 에어한테 부양을 당하죠. 부양받죠. 그것도 제인 에어가 사랑해서 좋아서 로체스터를 찾아간 거지. 네. 로체스터는 그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하지 않았다는 것 치고는 너무 반기지 않았나요, 제인 에어를? 사랑하니까. 아니, 저는 근데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른 거니까 네. 인정하는데 이 옛날 옛적에 네. 이 지은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이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샬롯 브론테 정말 걸출한 작가고 뭐 이 음. 책이 무슨 여성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뭐 다른 막 아무튼 뭐 의미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대상의 한계라는 게 있고 아무리 그 시대를 뛰어넘은 걸출한 인재 샬롯 브론테 저 막 싫어 이 사람 최악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글을 못 쓴다 이게 아니에요. 글을 잘 써요. 근데 저는 이 시대상에서 제시한 최선의 남주인 로체스터라는 인물이 현 시대에 와서도 그렇게 매력적인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 시대에 이런 표현을 했구나라는 게 약간 선구자처럼 느껴졌거든. 네. 왜냐면 그 문화 자체는 말하기 어렵고 다들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혼자서 이건 아니에요. 부당한 배터리.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부분 때문에 네. 저는 이 작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작가. 그 시대의 선구자.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이 돼서 이 작가를 저는 칭찬합니다. 근데 저도 뭐 그 흔히 말해서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를 하죠. 부잣집 남주한테 뭐 명랑하지만 돈이 없는 그런 그 아가씨가 만나게 돼서 막 친분 상승을 하고 이런 스토리. 사실 오만과 편견도 그거죠. 신데렐라 스토리. 제인 에어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숨. 로맨스적으로 저한테는 매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신데렐라 스토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늙은이를 봉양한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에 엄마가 선택한 책은 제인 에어. 전 아직 할 말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하세요.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좀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 시대 영국에 좀 많았대요. 왜냐, 뭔 소리냐면은 막 남편이 지참금 받아서 결혼을 해놓고 이제 와이프가 미쳤다 이런 식으로 가두거나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가스라이팅? 너는 미쳤다 뭐 이렇게. 아니죠. 그거는 상대를 세뇌시키는 거고 이거는 상대가 세뇌됐든 안 됐든 일단 남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걔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설득당했든 안 당했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지참금만 쏠랑 받아가지고 새결혼하고 그러는 아저씨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나쁜 아저씨들. 네, 그걸 알고 나니까 뭐 샬롯 브론테는 그 소식들을 듣고 진짜 진실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차용을 해서 썼겠죠. 근데 현 시대에 와서 그게 이 돈을 노린 사기극, 뭐 착취 이런 거다를 아는 현 시대에서는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현 시대에서는 그렇죠. 그 시대에 그래도 요만큼 나아간 거에 엄마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인 에어가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거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로체스터도 제인 에어를 물론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으나 어느 정도는 사랑해서 한 거짓말. 제인 에어가 제인 에어 시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로체스터한테 끌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뭐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개연성이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체스터는 도대체 제인 에어가 못생겼다고 얘는 까고 뭐 무슨 대화가 좀 잘 통한다? 그거 말고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서 미쳤나? 네. 이번 주 책은 마무리할게요 이제. 네. 이번 주 책은 제인 에어였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나볼 책은? 제가 골랐나요? 네. 네, 그러면 명랑한 운동자입니다. 명랑한 운둔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